자, 시작할게요. 우선은 이제 경매 물건하고 공매 물건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공매 혹시 사이트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저번에? 네. 그래서 이제 통상 경매 말고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보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에 우리 그 옥션에 올라와 있는 공매 정보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거죠.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서 정보를 긁어오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사이트를 만드는 업체랑 이제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온비드에서 전체 있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를 설명을 막 했는데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취지만 기억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공매 검색이 있고 일반 사이트에서 공매 검색을 제공을 하지만 이 공매 검색의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떤 사건 번호를 물건 번호 여기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온비드에는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지요? 라고 물으니까 업로드하는 시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생각에 우선적으로 일회독을 하거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부를 하는 그거는 여기서 충분하게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킹왕짱 옥션의 이 배치가 이쁘거든. 그러나 온비드 자체에 가보면 배치가 많이 안 이뻐. 예, 온비드 가게 눌러볼게요. 여기 탁 누르면 이제 온비드로 가지죠. 해당 물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물건 번호 광주시 북구 매곡동, 여기 보면은 사진도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간평서 그리고 요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킹왕짱 옥션에는 마치 경매 물건 검색하듯이 사진도 좀 큼직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보기가 사실은 이게 더 편해요, 우리가. 왜냐면 디자인상 이쁘게 배치를 해놨거든. 그러나 여기는 보면 딱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뭔가가 금액이 최저가 9,520이구나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1억 천에 1억 천에 바로 9,520. 그러니까 경매 공부하듯이 좀 편한 거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보시되, 그러나 이제 물건을 가지고 직접 검색할 때는 우리 것도 보고 공매 사이트도 꼭 보라고 저는 이제 권하죠. 그러면 이게 킹왕짱 말고 딴 데는 어떠냐요? 딴 데도 똑같습니다. 이 증세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이런 어떤 공매 추가 자료들 나열이 일반적인 공매 사이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이건 좀 헷갈려. 뭐 추가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거야? 뭐 헷갈려. 여기는 추가 자료 이런 거가 제공하지 않아요. 킹왕짱 옥션에 여기 보면은 개왕도, 간평 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거는 이 온비드에는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는 링크로 걸어 놓은 거예요. 로드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알지. 이 온비드에서는 그런 게 없죠. 지도 한번 볼까? 이런 형태죠. 이렇게. 그죠? 링크가. 이제 킹왕짱에서는 전 로드뷰, 그럼 로드뷰까지 바로 나와버리게끔 세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응? 왜 안 뜨냐? 이렇게 뜬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라도 손이 좀 덜 가는 거죠. 손이 덜 가야 돼. 안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얻는데 힘이 들어요. 매번 찾아야 되잖아. 만약에 온비드만 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는 뭐가 잘 안 되잖아. 여기에 보면은 로드뷰가 없죠? 없어요. 로드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지번을 긁어다가 다음 지도에서 로드뷰를 띄워야지 또 우리가 되기 때문에 2중 3중에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비드 검색도 여기서 하시되, 그래도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같이 보라.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딱 편리한 거는 비교도 안 되죠. 이쪽이 훨씬 편리해요. 즉시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래도 이제 우리 킹왕짱 옥션의 공매 검색으로 이렇게 이따 물건 하나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 검색. 이거 브라우저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비발디 브라우저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요거 위주로 쓰는데 요즘에 비발디가 자꾸 그러네. 크롬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경매 검색을 하면 요렇게 있는 거가 검색 창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검색 창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소재지가 있고 이제 물건을 복수 선택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요런 거는 수시로 만져서 항상 이게 요것도 눌러보고 요것도 눌러보고 이거를 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많이 만져본 놈은 못 이겨요. 뭘 해도.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하나 좋은 왕건이 하나 건지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초보잖아. 그럼 여러분들보다 1년, 2년, 3년, 4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 좀 뭔가 자유스러운 경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자유스러운 경지 갈라 그러면 좀 막막하고 막연하시죠? 나도 될 수 있을까? 진짜 그래요. 그때도 항상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그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나도 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된다라는 거죠.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나 늦게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할 수는 없죠. 어차피 빨리 출발한 사람을 하고 동일한 어떤 그 노력을 들인다면 빨리 출발한 놈이 이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면 이제 알죠.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용을 하나 볼까요? 주거용으로 이렇게 딱 보면 주거용 그러면 용도가 뭐뭐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린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5층 이상의 건물을 아파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층? 5층. 네, 5층. 그러니까 5층이 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도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혼자만 딱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 그래요? 나홀로 아파트.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나홀로여도 아파트라고 부른다. 맞죠? 네, 이렇게. 그럼 예전 아파트 있잖아요. 연립주택처럼 5층짜리 있고 막 2세대, 3세대 이렇게 있는 아파트는 그게 아닌가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해요. 없어도 5층이 없는 아파트.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 반포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5층짜리인가? 반포? 재건축?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고 이제 구닥다리인데 그래도 아파트는 맞죠. 5층 기준으로. 예, 주택하고 다가구. 여기에 주택은 뭐냐면 단독주택을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여기 다가구는 원룸, 등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월세 받는 용도로 투자하는 게 뭐냐면 다가구입니다. 단독이든 다가구든 둘 다 똑같이 같은 단독주택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도 솔직히 보면은 집 안에다가 여러 세대가 세를 들어 살고 그러죠. 그렇죠. 1층에도 새 살고 쪽방에 살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지어놨는 거가 다가구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보다는 이쁜데 빌라는 아닌 것이죠. 다세대는 아니다. 그럼 모양은 다세대랑 비슷한데 왜 다가구라고 할까요? 네, 등기가 하나죠. 주인이 한 명인 거야. 그러나 다세대는 예를 들면 8채면 8채라고 하는 집이 8개가 붙어 있는 거죠. 다세대. 근데 단독은 모양은 딱 101호, 102호, 201호, 202호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등기를 떼보면 한 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등기가 개별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 101호인데 101호 등기가 없어요.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본다.
이거를 단독 다가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세대랑 모양이 비슷한데 왜 다가구라고 합니까? 예, 건축을 할 때 벽의 두께나 배관에 관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대의 독립성이 높으려면 벽도 좀 더 두꺼워야 되겠죠. 그잖아. 뭔 얘기하는데 옆에 다 들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니죠. 독립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독립성이 강화되는 거가 다세대. 건축상 좀 벽도 좀 얇고 배관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먼 계량기가 독립적으로 들어가면 다세대. 그런데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인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누구네 뭐 전기세, 수도세 막 걷어서 내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흔히 있는 단독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다가구도 그래서 이렇게 계량기가 독립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공기계라는 어떤 공정기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계량기만 다는 거야. 그래서 계량기 쓴 것만 봐가지고 요금을 수납하죠. 우리도 이 건물에도 세입자들 방역마다 다 공정기를 넣어놨어요. 계량기. 그래서 나온 거 우리 전체 건물에 나온 거에서 나눠서 청구해요. 이게 우리도. 근데 저거 하나 설치하는 게 각각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한 4-50인가 들더라고. 근데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는 n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거기 한 곳은 세입자가 한 명만 와가지고 가끔 컴퓨터 키는 아저씨가 있고 한 곳은 막 남자애들 젊은 애들 4-5명이서 연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천상 저걸 달아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야 이제 집합 건물이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그 다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량기가 독립형으로 안 돼 있다. 돈을 걷어서 낸다라는 점. 그러니까 생활권이 하나로 인식된다는 점. 이런 거를 다가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모양새는 빌라랑 비슷하지만 내실은 조금 아니다. 그러면 그거의 분류는 어떻게 봅니까? 물건 종별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보면 되고 다세대는 주거 공간이 4계층 이하를 말합니다. 4계층. 단독주택은 3계층.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물건이 한 10층짜리인데 그 중에 9층이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적힌 경우가 있어요. 9층에 한 칸만. 가끔 여러분들 보면 밑에 상가 있고 중간에 여관 껴있고 막 이런 거 보셨죠? 이런 데서는 없잖아. 여관이 독립형이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어떤 유흥가 같은 데 가보면 밑에가 다른 상가가 있고 밑에서 당구 치는 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좀 더 올라가면 위에가 한 3-4개 해가지고 호텔, 뭐 여관 이렇게 되는 거 안 보셨어요? 그런 거가 상가의 일부에 딱 껴있죠. 그런데 또 위에가 한참 올라가면 또 주인 세대가 또 단독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제 땅에서부터 뭐 3층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껴있더라도 3계층, 즉 사람 사는 공간이 이제 3개 이하면은 단독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도 좀 특이하죠? 네. 자, 근린주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취락지역에 있는 거를 말해요. 근린주택은 주택, 그러니까 딱 생김새는 상가 건물처럼 생겼는데 주택으로 위주로 쓰고 가끔 상가가 껴있는 걸 근린주택이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근린상가 있죠? 근린상가는 딱 뭐냐면 근린이죠. 주택지에 붙어있는 상가인데 여기는 딱 전체가 상가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주거가 한두 개 껴있는 거를 근린상가라 그래. 응? 근린주택하고 좀 다르죠? 근린주택은 주택 위주인데 상가가 한두 개 껴있고 근린상가는 상가인데 주택이 껴있고. 그럼 집이 그러면 위쪽에 위치해.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아파트처럼 쫙 돼 있는 게 그게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근린상가에 있다도 개조해가지고 주택으로 막 바꾸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린상가와 근린주택은 태어날 때 우리가 신고를 어떻게 허가를 받냐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두 개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그런데 이제 이제 세법에상 주택 비중이 크면 주택 한 채로 봐.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산정할 때 주택으로 보니까 좀 불리한 게 있겠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 들어갔고, 자, 밑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한번 보시죠. 자, 사건 번호가 뭔가요? 사건 번호. 예. 이 사건 번호는 항상 왼쪽 구석특에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거를 속도전으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당장 빨리 봐야 되잖아. 그러면 대부분 요거 보고 보면 여기까지가 한 2, 3분 가. 어색해. 매각길은 뭐지? 2018년 3월 6일 10시? 아, 이게 10시인갑네. 뭐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막 본원이 어쩌고 경매 3개 그런 막 그 혼이 빠질 것 같잖아요. 조금 더 연이어서 두 줄만 써져 있으면 혼이 나갔다가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래. 자주 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슨 타경 뭐 이런 거. 타경은 사건 번호예요. 사건 번호. 경매 사건에는 타경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무슨 타경 이렇게. 매각기일은 당연하게 판매하는 기일을 말하죠. 2018년 3월 6일이에요. 응? 내일이 3월 6일인가? 그러네. 내일 거네. 자, 서울중앙법원이죠? 네, 여기 앞에 있는 그겁니다. 자,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지 보이시죠? 이런 어떤 배치에 금방 익숙해져야 돼, 지금. 자, 그래서 2억 5천, 1억 6천, 여기 최저가가 64%죠? 64%. 그럼 몇 번 떨어진 거야? 보시죠, 여기. 7월 11일 날 변경됐다가 1차, 2차, 3차죠? 1차에 2억 5천이 2억 됐다가, 자, 2억 5천이 2억 되려면 20%인 5천이 떨어진 거다. 그죠? 그리고 2억 기준으로 또 20%인 4천이 떨어져서 1억 6천이 된다. 자, 차감률이 저번에 배우셨죠? 경매는 전회차를 기준으로 떨어진다더라.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4%. 그래서 통상 64% 그러면 두 번 떨어진답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몇 프로죠? 10%. 네, 10%. 예, 1억 6천에 10%인 1600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뭐라 했죠? 물건, 종별, 주택 이렇게 돼 있다. 이 종별, 종류의 나눔이라는 얘기죠. 예, 종류를 물건 종류는 주택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보이죠? 건물 면적 몇 평입니까? 23평. 근데 딱 보면 요 건물이 23평으로 보이시나요? 꽤 더 커 보이죠? 땅은 12평. 좀 아니지 않아요? 그죠? 이런 집이 땅이 12평일 리가 없고 12평에 건축허가가 이렇게 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빨간 걸로 몰라 써 있어요? 그렇죠.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각한다. 아, 이게 전체 단독주택이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팔리는구나. 이게 자, 지분 매각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지분 매각. 지분 매각.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얘기해 주죠? 네. 아, 왜냐면 초보 탈출이거든. 얼마나 후적거리는데. 응?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지분 매각이다. 아, 그래서 땅이 작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평, 12.7평 외우셨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네. 23평, 12평 그런 게 공급 면적인가요? 공급 면적,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런 단위는 아파트에서 상용되는 겁니다. 아파트나 이제 그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럴 때 이제 보면 공급 면적이라는 건 분양 면적을 말하죠. 그래서 분양 면적은 분양 가격을 매길 때
실제로는 사용되는 면적이 예를 들면 20평이어도 공급 면적 40평 해가지고 40평 기준으로 평당 얼마 해서 분양 가격을 때리죠. 그래서 이제 분양 가격, 분양이라는 어떤 용어가 쓰여질 때 총상 공급 면적, 먼 면적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는 그냥 다 전용 면적으로, 여기 전유 부분 이런 표현을 하죠. 전유. 단독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급이나 뭐나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아예. 아예. 이제 상가 분양할 때 이제 분양 가격을 튀기려면은 전용 면적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도 사용하고 계단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권리 형태로 해서 공급 면적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죠. 그리고 뭐 베란다를 뭐 터라 마라 이런 것도 다 보면 상술이에요. 상술. 네. 자 여기에는 채권자는 말 그대로 돈 받을 사람이죠. 채무자가 누군가요? 문성월. 소유자? 문성월. 자,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나 다르니까 분리해놨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빚을 진 자.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은 대출 서류에 사인하는 사람이 채무자인 거지. 예, 빚을 진 사람. 그러면 소유자는 뭐예요? 어떨 때 다를 수 있을까요? 응? 안 들려. 이렇게 뭐.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어떤 게 다를까? 안 들리잖아. 예를 들면은 아들이 아빠 사업 좀 하게 집 좀 보증 씁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채무자는 아들, 소유자는 아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경우에도 이걸 딱 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배웠지 채무자 소유자는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집을 보면은 여기다 보면 이게 에어컨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지었네. 뭐 이렇게 여기 나무가 좀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자, 강제경매라고 써있죠? 사건을.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강제경매는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칠 때 통상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쭉 보시면 건물 등기부 보이시나요? 여기 건물 등기부가 있죠? 자, 보면은 을구 8번에 있는 게 뭐예요? 근저당이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친 거를 임의경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김필문이가 가압류했죠? 그죠? 근데 유명조라는 사람은 위에는 없죠? 근데 갑자기 유명조가 경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판결을 받아서 그 즉시 경매를 쳤다라는 거죠. 압류하자마자 경매 칠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먼저 가압류니 근저당이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유명조는 판결을 받자마자 경매를 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조에 관한 압류가 위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받자마자 했으니까 압류하고 경매 친 게 아니고 판결 받자마자 바로 경매 쳤거든. 자,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응? 200. 막 헷갈려 돈 단위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일시, 백, 천만 이런지. 자, 6개짜리는 10만 이렇게 오면 돼요. 9개는 억. 그러니까 여기가 콤마가 있고 콤마가 딱 있으면 딱 봐서 9달이다. 그럼 억이네. 여기는 봐. 9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7,700.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경매 처음 할 때 이제 돈 단위가 막 헷갈려요.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친구한테 200만 원도 빌려준 적 없는데 갑자기 몇 억이 어쩌고 이거 대박.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애매해.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해요. 6자리와 9자리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냥 멀리서 내다봐도 아 이게 그 얼마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성월이가 지금 겨우 200만 원 청구하면서 경매를 쳐버린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성월하고 유명조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거죠. 열받은 거야. 죽어봐라. 어? 그죠? 솔직히 200만 원 가지고 경매 치는 건 좀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뭔가 이제 서로 욕하고 했겠지. 솔직히 200원 야 한 달에 20만 원씩 갚을게 해도 금년 안에 갚을 수 있잖아. 근데 굳이 청구 200만 원을 받으려고 여기에 경매 청구하는 비용도 150 가까이 썼을 거예요. 100만 원 이상. 열받은 거지. 어쨌든 이거를 해지하려면은 나머지 그 100 얼마를 받아내야 돼요. 그걸 주고 협의를 해야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보진 않아요. 어쨌든 2번씩이나 떨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야 2억 5천이 1억 6천 돼서 설령 여러분이 낙찰 받더라도 갚아버리면은 또 이게 그죠 200만 원 가지고는 또 경매가 취소될 확률도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것만 갖고 덤비긴 뭐한데 다 이때 이제 이 새마을금고가 2,800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선순위로 또 7,700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게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노들 새마을금고에 전화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당신들도 경매 치고 만약에 이 유명조가 해지한다 그러면은 경매 안 칠 거예요? 이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노들 새마을금고는 이자를 착실하게 받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은행에서 갚아버리지 않아요? 응? 은행에서 200만 원 갚아버리지 않아요? 은행에서 돈을 갚아준다고 남을? 벌써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야. 여기는 공금이잖아요. 공금. 뭐 이렇게 갚아주거나 이런 거 안 해. 그런 거. 아예 이제 원래는 은행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경매를 치면 자기들도 경매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이제 불량채권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지금 경매를 안 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강제 경매 있는데 임의 경매로 같이 2개, 3개 들어온 경우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여기선 지금 안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는 있다. 오케이? 그래봤자 어차피 지분이니까 사봤자 여러분들한테는 큰 영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열받아서 200 안 갖고 야 경매 칠라면 쳐. 이거 누가 사겠어? 뭐 이러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 성질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문성월이가 나이가 몇 살인가 궁금해졌다. 성질을 부려도 될 만한 나이인지 아니면 조금 그냥 오버한 건지. 그죠? 여기 이제 등기부입니다. 그죠? 등기부는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라는 게 없는 게 아파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가구도 아까 단독하고 성격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건물 등기가 따로 있고 토지 등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부를 이렇게 보시면 갑구라고 써있죠? 갑구?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구, 을구 그러니까 갑을관계 생각해서 갑구는 힘이 센데고 을구는 힘이 약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갑을병정이라는 어떤 순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A, B, C, D 같은 거. 설마 갑구는 센 걸로 인식한 거야? 저거 탈출 같아. 괜찮아. 이런 건 몰라도 낙찰을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갑구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갑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이 집이 누구 거냐가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갑구 이렇게 봅니다.